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십시오. 네, 한 번은 지나쳐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쉽지 않은 투자죠. 그러나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네, 오늘 한 1%씩 빠졌죠. 네. 시장이. 오르다 빠졌으니까 충격은 더 컸지. 네, 그렇죠. 이제 드디어 오른다고 진입을 했는데 그쵸. 쑥 빠져서 끝나면 참 마음 털털하지. 네. 네. 월요일 아침이라서 편안하게 상승하나 싶었더니 꼬꾸라지더라고요.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좀 시간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네, 중간에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순회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중국 시장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네. 네. 역 RP 7일물이 만기 도래 물량이 500억 위안인데 이 중에 400억 위안을 뺀 100억 위안만 매입을 해서 결국 400억 위안은 회수인 거죠. 회수인 거죠. 네, 예. 계속 우리가 중국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중국이 문제입니다. 지금. 네, 이게 가장 큰 쇼크로 다가왔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현재는 1.387이야. 4.2bp가 더 올랐어요. 네, 4.2bp. 연속으로 계속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거 멈출 때까지는 조금 뭐 여전히 의혹을 할 거고 뭐 지금 판세는 이겁니다. 여전히 시장은 의혹을 할 거고 연준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근데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라서 1.5가 넘어갔을 때는 연준에서 이거 장기금리 좀 눌러주기 위한 행동을 할 것인지 여부가 그때 되면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돼서 또 페드가 지금하고 어조가 바뀐다면 그때는 조금 더 쇼크로 다가올 수 있겠네요. 그때 어조가 어떻게 바뀔까? 예를 들어서 장기물 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장기물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시장이 조금 더 어려움을 가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은 안 움직일 것이다. 이런 것들 지금 2년물은 오히려 빠져요. 예,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계속 안 오를 원래는 이제 장기 금리 근데 그거 장기 금리 붙잡는 거는 채권 시장 애들이 바람이고 그러나 어쨌든 시중 금리도 좀 따라 올라가긴 할 텐데 이거를 위기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해외 IB에서는 1.75%를 주식시장이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티핑 포인트라고 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몇 달 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금리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레버리지 차입자들의 상황들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자동적으로 자산 가격에 대한 뭐라 그럴까 찬물을 끼얹는 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신용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거는 좀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나쁠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고 경제는 계속해서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고 재정을 통해서 돈을 뿌려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든지 금리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채권은 계속 발행할 테니까 그런 상황이고 경제만 회복되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게 금융 불안을 야기하는 거냐 금리 오른 것이 금융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다면 연준은 도대체 나쁠 게 무엇이 있느냐 라는 거죠. 연준이 지금 주식시장을 걱정하게 생겼나? 경제를 걱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잖아요. 그 딜레마인 것 같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제가 무너지도록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 반드시 코멘트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번 장은 빠져나가는 시장이 아니고 연준의 태도만으로 유출을 해본다면 저점 부분에서는 진입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 그때는 연준이 등판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합리적인 전망 같습니다. 제 판단에. 네. 그래서 오늘 수급 상황은 개인들만 또 샀습니다. 네. 예,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7,500억 매수, 코스닥은 2,000억 매수했고요. 네. 외국인은 코스피 3,100억 매도, 코스닥에서 870억 매도했고요. 기관은 코스피 4,600억 매도, 코스닥에서 900억 매도했습니다. 예. 개인이 계속 떠받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그런 것 같습니다. 측면도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주말에 또 생각했던 바가 뭐냐면 그동안에 외국인에게 다 주었던 우리나라 기업의 부를 약간 비싼 가격일 수는 있지만 개인들이 찾아오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20대, 30대 젊으신 분들이 초단타 매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상당히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현장에서는 더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주식을 가져오는 과정인 거고
일정 부분 부의 그 포트폴리오의 일부 재편이 오늘도 저 상담을 하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좀 이제 해도 좀 되지 않을까 좀 긴가민가 하지만 주식으로 자산을 일부 가지고 가는 것도 썩 나쁜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쪽으로 사람의 생각들이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의 재편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번 랠리가 정말로 끝난다면 물론 이제 중국이 긴축하면 한번 크게 충격을 받을 거고 본격적으로 긴축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 갑자기 부자 되신 분들이 드러나는 그때 나 엄청 부자 됐어 막 이렇게 주린이 분들 중에 주린이 분들 주린이 분들 중에 아무 지금 주식에 대해서 아직 그 습득을 하거나 공부가 안 됐는데 막 부자가 속출하는 상황들 그런 상황이 고점이 아닐까.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전도 그런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부자들이 속출해요. 분명히 내가 훨씬 주식시장에 열심히 했고 많이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초보자인데 부자가 돼. 뭐 이런 상황들이 와야 그게 이제 마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버블의 끝이 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네네. 예, 오늘 해외 증시를 보면요. 일본은 그래도 플러스 0.46%로 마감을 했는데 상해랑 홍콩이 1.4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각각 이렇게 많이 심천은 3%나 빠졌어요. 그런가요? 네,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빅테크와 기술주들 그리고 엔트그룹 관련해서 우수수했습니다 지금. 사실 그게 맞죠. 중국이 유동성을 회수를 하면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큰 타격을 사실 받는 게 맞는데 이때까지 뭐 우리나라가 더 흔들리고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많았죠. 네. 작년 같은 해도 많았고 한국은 조금 눈치를 많이 보는 시장인 것 같아. 해외 시장이 안 좋으면 일단 같이 안 좋고 봐. 그렇죠. 근데 하여튼 뭐 미국 시장에도 드러났습니다만 지금 반도체는 오늘 뭐 하이닉스만 겨우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반도체 상황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소재 오늘 비철 금속 가격도 어마무시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구리가 지금 9,000달러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 보면 한국의 주요 몇몇 업종들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운송도 괜찮고 네. 뭐 등등등 하면 나쁠 게 없는데 일단 남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오늘 철강금속 업종이 업종 수익률 2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2% 올랐고요.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풍산이 11%, 대창 12% 정도 각각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10년물 금리, 미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수혜를 받는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종목이 업종이 은행주와 보험주잖아요. 네. 네. 근데 오늘 은행주는 별 영향이 없었는데 보험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네. 아닙니다. 왜 그러시죠? 네, 신의 손이에요. 신의 손. 신의 손. 저의 손만 가면 돌로 변해. 내 손만 닿으면 돌로 변해. 야, 가야 될 것도 못 가. 네, 놀랍습니다. 진짜. 네. 그걸 보고 이제 댓글로 각반꿀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야? 각덕이 반대로 하면 꿀이다. 뭐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니네 그럴래 자꾸?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야, 여러분. 진짜. 야, 정말. 야, 그런 거야? 놀리지 마세요. 나 진짜. 눈물 나온다, 진짜. 그래서 어쨌든 오늘 두고 봐라, 이제. 정말. 네. 땀나네. 그 얘기였군요. 네, 그 얘기입니다. 각독이 반대로 하면 꿀이다. 그렇군요.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돌이 되니까 뭐. 네, 은행주는 이제 보통 국내 부동산 시장이 지금 투기세를 막으려고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출 금리도 일찌감치 높인 상황이어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오르는 거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뭐 하고 있더라고요. 예.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이 일단 많이 줄었죠. 그리고 상시 마스크 착용을 아주 잘하고 있고요. 손해율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예. 손 씻는 것도 아주 잘하고 있어서 호흡기 질환이 대폭 감소했대요. 아픈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로 지출할 금액이 많이 줄었겠죠. 예. 네, 비용이 줄었고요.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하락한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삼성화재를 예로 들면 작년 4분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7.9%에서 12.9%포인트나 감소를 했습니다. 놀러 안 가서 그럴까요? 그렇죠. 운행을 많이 안 하고 집콕 현상의 결과라 볼 수 있겠죠. 네. 네. 출퇴근은 차로 많이 하는데 하기야 출퇴근은 뭐 사고 나봐야 큰 사고는 안 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보험주가 너무 강했습니다. 하나생명은 7.4% 올랐고요. 동양생명 7%, DB손해보험 6%. 네,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보험회사들이 정말 쌌었거든. 그렇죠. 싼 애들이 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무섭게 튀는 거죠. 그리고 이 긴 하락세를 저번 주까지도 이어오다가 오늘만 폭등한 그런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은행주도 싸요. 네. 뭐
근데 지금 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이 코로나 수혜를 받았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이 불황 속에 호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될 이슈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맞아, 이 힘들어서 보험을 깬 사람들이 많아. 그거가 지출을- 꿀이거든. 생명보험 보험회사들은 꿀이야, 그게 사실상. 네, 그렇죠.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보험금 100만 원 냈는데 깨면 얼마 받아요? 얼마 못 받죠. 그렇지. 2, 30만 원 받으면 땡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주 길게 는 거 아니면 그렇죠. 꿀이지. 꿀이죠. 꿀 쪽쪽 빠른 거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뭐라 그럴까, 죽은 거지. 시장은 죽은 거예요. 향후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메디톡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놀랬어요. 왜 그런가? 예, 보통은 이제 메디톡스가 오르면 대웅제약이 빠지고 그렇지. 두 개가 반대로 갔는데 오늘은 둘 다 올랐습니다. 네, 어떤 일일까요? 예, 대웅제약도 14% 올랐는데요. 드디어 보톡스 전쟁이 적어도 해외에서는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네. 네. 국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데요. 음. 20일에 이제 대웅제약의 미국 유통 파트너사가 에볼루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에볼루스와 대웅제약 그리고 메디톡스 간의 이 3자 계약을 합의하는 소송에 대한 합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네. 소송 원고인 메디톡스는 에볼루스로부터 네. 많은 걸 받았는데요. 네. 어떤 걸 받았는지 설명을 드리면 2년 동안 합의금 3,500만 달러, 약 400억 원이 좀 안 되고요. 네. 미국 내 판매량에 대한 로열티도 수령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에볼루스의 신주 676만 주 정도를 68불에 받았습니다. 네. 한 주당 68불이 아니고 670만 주를 어. 68불에 주당 68불이 거의 아니고 꽁으로 그냥 받은 거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준 돈이네. 그렇죠. 이것도 그냥 무상으로 받을 수 받은 없었어. 거죠. 예. 그래서 16.7%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가 됐다고 합니다. 에볼루스는 이제 대웅제약의 약을 미국에 판매하는 유통 파트너거든요. 꿀이네. 그 회사의 2대 주주가 됐고요. 이 주식 가치는 약 900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꿀 빨았네, 여기도. 많이 받았죠. 우리만 죽었고 꿀 빤 애들 많네, 오늘. 예. 그래서 네. 메디톡스는 네. 오랜만에 지금 주가가 많이 밑에서 놀고 있는데 상한가를 이렇게 기록을 되면 했습니다. 국내도 해결되지 않겠어요? 이런 정도의 합의라는 것은 제가 법은 잘 몰라도 상당 부분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 대웅제약 입장을 들어보면은 국내 소송은 또 따로 열심히 싸우겠다는 입장이에요. 저쪽은 다 그래서 줬고. 예, 미국 쪽은 그러면은 미국에서 판결 난 건 우리나라의 판례로 사용될 수가 없는 모양이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법적인 문제라서. 우리 예. 법대 출신이 아니니까 뭐 몰라도 됩니다. 네. 그렇죠. 예. 네, 한번 네. 결과를 기다려보면 될 것 같은데 저기 이것도 그 긴 싸움이 청취자분들 중에 법대 출신 분들 밑에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해외에서의 사건은 그걸 뭐라 그러지? 뭐 용될 수 없나? 땡겨와서 쓸 수 없는지 뭐 이런 거. 원용이라고 표현했나? 뭐 하여튼 네. 뭐 법적 용어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받은 대가로 메디톡스가 나보타에 대한 미국 판매는 용인해주기로 합의를 그러니까 했고요. 영업은 자유롭게 해라. 대신에 니네 지분 주고. 그럼 뭐 이거 완전 저거잖아. 구조가 뭐야? 지분 갖고 왔고, 그다음에 일단 위로금 받았고, 합의 위로금 받은 거고, 지분 갖고 와서 많이 팔으면 그 지분 좋은 거죠. 가치만큼 나한테 돌아오니까 리턴 되니까 자회사 하나 둔 거나 마찬가지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뭐라 그럴까? 근데 지분을 받은 것도 있고 게다가 미국 판매되면 그 판매분의 일부를 또 로열티도 받습니다. 그럼 맞네. 그래서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겠죠. 예. 예, 그래서 이번 합의에 대해서는 이제 메디톡스에게 상당한 실익을 챙기면서 악재에도 벗어날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보톡스 관련 사업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나보타 판매 재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에볼루스와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대웅제약은 언급을 했지만 다만 국내 소송은 계속 진행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신기하네요. 어쨌든 고통 속에 있었던 메디톡스 주주님들께 그리고 대웅제약도 많이 심란하셨을 텐데 모두에게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다행입니다. 네. 시장이 커지니까. 엉덩이가 무거우셨다면 좀 네. 오늘 웃으셨겠죠. 이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엉덩이로 하는 거야. 우리 지금 엉덩이 이제 불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엉덩이 앞으로 한 1, 2주는 더 엉덩이 쫙 붙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화학 시황이 좋은 것도 있고요. 이제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오른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나온 소식은 이 박철환 상무가 고배당 정책을 이제 주주 제안을 했는데 이게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현재 금호석유 지분 구조를 보면요. 박찬구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15%고요. 그리고
지금 대결 구도로 있는 박철완 상무가 10%입니다. 조카쯤 되는 거죠? 5%가 차이가 나죠. 네. 근데 국민연금이 8%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철완 상무가 10%밖에 없으니 국민연금의 8%를 우호지분으로 갖기 위해서 배당을 늘리자라고 주주 제안을 했고 국민연금이 혹할 것 같았는데 오늘 나온 소식은 좀 의외였어요. 네. 박 상무가 제안한 이제 배당금이 보통 주당 11,000원입니다. 작년 배당금이 1,500원이라서 7배 수준의 엄청난 주주 제안을 했거든요. 당연히 네. 국민연금 혹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정관에 맞지 않는 법적 하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너무 어떤 많이 하자냐? 썼다. 근데 7배를 더 달라네. 너무 많이 쓴 거는 사실 문제가 되진 않지만 네. 문제는 이제 우선주와의 괴리율이 있었는데요. 네. 정관에 따르면 보통주와 우선주 간에 차등 가능한 현금 배당이 50원 차이랍니다. 네. 보통 이제 우선주라는 거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그 대신 배당을 더 많이 받는 주겠다라는 거지. 거죠. 네. 근데 이제 우선주가 이제 보통주보다 배당을 많이 주지만 그 차이가 50원까지로 한정을 정관에 해놓은 겁니다. 네. 근데 박철환 상무가 제안을 했던 거는 보통주 배당금 11,000원. 그러면 우선주는 최대 11,050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를 11,100원으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겠죠, 물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호석유 측이 배당을 산정한 명백한 오류가 있다. 배당률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주주 제한 안건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50원 안 맞아서. 네, 50원 안 맞아서 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박상무 측은 그래도 수정 제한을 할 거다. 아직 꺼진 불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업계에서는 근데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박철환 상무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시도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26일에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주주 제한은 보통 6주 전까지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기한을 이미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배당안이 만약에 상정이 된다면 이제 국민연금은 기존에 지분 8%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을 게 273억 원 수준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이 박철환 상무 쪽으로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문제가 그렇게 생겨서 생각하세요? 나는 꼭 국민연금이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이런 거 배당금을 많이 받는 건 좋긴 한데 네. 1,500원 주던 회사가 11,000원의 배당을 준다는 거는 골수 빼먹는 일 아닐까? 그거는 좀 재무 구조를 좀 더 깊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회사의 상황들을 보면 11,000원 줘도 회사는 뭐 유지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많이 뽑아내면은 향후를 위해서 뭐랄까 투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 싸그리 다 주는 개념일 수도 있어서 근데 정확히 이제 주당 순이익이 얼마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니 연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연간 기준으로 주당 2만 원 벌었으면 11,000원 배당 주는 건 뭐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2,000원 벌었는데 11,000원을 배당을 준다 그런 게 꼭 옳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이 주주 제한을 이렇게 7배나 배당금을 많이 주자라고 했던 목적이 우리의 재무 구조를 고려했을 때 주주에게 이 정도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의도면은 뭐 오케이지만 네. 만약에 이 경영권 대결에서 승리하기만을 위해서 이 새로운 세력을 네. 끌어들이기 위한 거였다면 네. 조금 회사 지분 구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이거는 있겠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주자본주의에서 주주권만이 중요한 것이냐, 기업의 그 계속 가치도 중요한 것이냐에 대한 그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네, 그냥 의문으로만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결론도 내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기대감이 좀 아무래도 하락했겠죠. 그래서 금호석유는 마이너스 7%로 네.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쇼티지 상황 때문에 평택 파운드리 신규 라인을 조기 가동한다는 네. 소식인데요. 네. 여전히 이 반도체에 관련된 쇼티지 얘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화성 사업장에서 EUV 전용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고요. 8인치 웨이퍼도 삼성전자가 만드는데 반도체 단가도 10에서 15% 인상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삼성의 8인치 제품은 용인의 기흥 사업장 6라인에서 생산 중인데 그동안 이 8인치 공정은 주력인 12인치 대비 면적당 칩 생산량이 적고요. 당연히. 그리고 장비가 적으니까. 노후화되어서 계륵 취급을 사실 받아왔습니다. 버릴 수는 없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런 거죠. 동부 DB 하이텍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DB하이텍이 이제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8인치 웨이퍼를 많이 생산하는 네. 곳인데 거기는 증설을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예. 네, 근데 이제 단가는 올릴지 안 올릴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단가는 올리겠죠? 그 일본 오늘 뉴스 나왔는데 반도체 회사가 봄 지나면은 자동차 쪽 반도체 쇼티지 해결될 거라고 얘기한 것도 있긴 했어요. 봄 지나면요? 네, 봄 지나면. 네. 참 여러 얘기가 많이 들리네요. 네. 지금 주문해도 52주가 걸린다는 얘기도 그렇지. 있는데
보험 그러니까 아마 때문에 해결된다고요? 그 MCU 같은 쇼티지가 많이 난 데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마음껏 찍어내기 시작하면 또 금방이잖아요. 그 집접도가 높기 때문에 웨이퍼 하나당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반도체 특성이 그런 거니까. 한번 그건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네. 그런 이야기도 오늘 장중에 들렸다는 거. 예. 네. 그리고 이제 코트라에 따르면요, 지난 11일 세계 85개 자동차 공장이 반도체 부족으로 하루 이상 가동을 중단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전 세계 85개나 되는 자동차 공장이 중단했다고 하네요. 네. 많이 심각한 건데요. 업계에서는 연초 대비 이미 15%에서 20% 정도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 올랐는데 여기서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TSMC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대만의 가뭄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물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공업 용수가 많이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생산 차질을 빚고 있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문제 없는 회사가 없는 거죠. 아, 이게 다 기후 관련이야. 다 기후 관련입니다. 기후 관련이에요. 기후 정말 심각합니다. 아, 이제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겠어. 예, 파운드리 1, 2위 업체 TSMC, 삼성전자도 각각 이 물 부족, 네. 그리고 뭐 화재, 그리고 이 텍사스 한파 때문에 공장이 멈췄고 차량용 반도체 1, 2, 3위 회사 1, 2위가 NXP하고 인피니온인데 그렇죠. 텍사스에 또 그 얼어가지고 그렇죠. 한파 때문에 공장 셧다운됐고 3위 르네사스인데 일본의 지진 때문에 또 멈췄고 전부 다 자연재해 때문에 지금 생산에 차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갑도기 TV에서 올해 이 자연재해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우리도 ESG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물 부족의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게 오스틴 팹이 텍사스에 있잖아요. 여기 텍사스 한파 때문에 이 사실 반도체 초미세 공정일수록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또 닦아내는데. 네, 근데 이제 오스틴 팹의 수도망이 얼어가지고 물 부족 사태를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하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그래서 일부러 하이닉스는 그 하수 처리에다 일부러 물고기도 키우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완벽하게 정수를 해서 보낸다. 뭐 이런 것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즘 해운주들도 좀 주가가 오늘 많이 좋았습니다. 네. 삼성증권 이제 김영호 연구원에 따르면 연중 최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부족 현상은 아직도 지속 중이랍니다. 아, 네. 네, 이거 말씀드린 지가 작년 얘기인 것 같은데 아직도 네. 지속 중이라고 지금 하고요. 머스크 세계 1위의 해운 선사인 머스크가 이제 드디어 발주를 내겠다고 했어요. 그 컨테이너선 발주. 네. 이제 조선 업체도 슬슬 봐야 되는데 사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진 높지 않고 가스선, 가스 그 저기 싣고 나르는 그걸 뭐라 그래 LPG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어쨌든 머스크가 2020 근데 좀 늦었어. 2023년인가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친환경 연료를 쓰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 관련된 주식이 하나 올랐잖아요. 이런 쪽도 한번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벌크선 부분도 수요가 이제 공급을 많이 앞지르고 있는 상태죠. BDI가 이달 들어만 82%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오늘 페노션이 8% 올랐고요. 네. HMM도 5.5%, 대한해운이 4.6%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이래. 그 미국도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고 하나요? 네. 예, 경기 부양책 네. 지금 통과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4차 재난 지원금이 논의 중입니다. 네. 네, 규모가 10에서 20조 원입니다. 네. 굉장히 커요. 네. 빠르면 이제 25일 날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자영업자 등 코로나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선별 지원하자는 내용의 골자이고요. 네. 네, 늦으면 28일에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차 지원금이 14조 3천억 원이었고요. 네. 2차는 7조 8천억 원, 네. 3차는 9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적으면 10조, 많으면 20조 원까지 예상이 되고요. 1인당 지원금은 과거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와 정부는 지난번 인당 300만 원 지원했을 때보다 더 많은 400에서 600만 원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네. 그렇죠.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대부분이 아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에 따르면 연간 4억 원 매출 한도에서 이 기준을 좀 상향시켜서 10억 원까지 상향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사실 전체 소상공인의 86% 수준인데 네. 네. 10억 원 이하는 95%니까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네. 이 지원 받을 수 있다. 네. 볼 수 있죠. 아, 진짜 자영업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실 이 인당 400에서 600만 원이라는 수치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이제 한 달 임대료 정도밖에 안 될 거고요. 그렇죠. 예, 사실 이게 3개월 임대료라고 해도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이때까지 네. 코로나의 영향을 타격을 받아왔던
기간은 사실 거의 1년에 가깝게 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걸로는 아직 부족하지만 네. 그래도 빨리 숨통이라도 트여줬으면 그래도 오늘 합니다. 300명으로 확 떨어져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확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힘내세요. 네. 괜찮아. 또 금방 좋아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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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좀 힘이 조금 없는데 아, 괜찮아. 네. 괜찮아. 힘 없으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네. 네,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도 힘내겠습니다. 내일은 좀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